안녕하세요. 세상의 나그네 오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세계 교회사 여행을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중국어로 세계 교회사 강의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그동안 많은 고민과 기도를 거쳐서 오늘부터는 중국어와 한국어로 이 두 가지 언어로 세계교회사 강의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세계교회사를 통해 우리 신앙의 뿌리를 견고히 하고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신앙인이 아닌 분들도 세계교회사를 배우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사건들의 기록, 그리고 역사가에 의한 사건들의 연구와 재구축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역사적 설명들은 대중들이 생각하고 기록하고 말하고 그리고 느낀 바를 배제하거나 무시하고 공적인 자료들만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발언권이 없는 사람들의 역사도 탐구되어야 합니다. 발생한 바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발생한 바에 관한 이야기가 모두 어느 의미에서 역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록하고 카탈로그를 만드는 것은 역사가 아니고 연대기죠. 어떤 형태의 패턴이 등장하고 개별적인 사실들이 이 전체들의 이 맥락에서 이해될 때 연대기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역사 연구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역사 연구의 방법은 대개 5가지로 귀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술적 방법입니다. 뭐냐면 이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무엇이 발생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 역사 연구의 방법은 이 주관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역사가가 역사 연구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실되었고 오직 역사가의 이 마음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인과론적 연구 방법입니다. 왜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일어났어야만 했던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들의 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지성적 배경들에 대한 이 탐구를 중시해야 되겠죠. 네 번째 연구 방법은 결과론적 연구 방법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이 그 이후에 특히 지금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이 관심을 두는 이런 역사 연구의 방법입니다. 마지막 5번째 연구 방법은 종합적 연구 방법입니다. 이 연구 방법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역사는 일어난 바인데 그 자체로는 상실되었다. 따라서 역사는 과거에 대한 우리의 재구축이다. 이 대화에서 당사자들, 다시 말해서 과거와 현재는 각각 공헌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가들이 사용하는 자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역사가들이 사용하는 자료는 2가지가 있습니다. 1차적 자료들, 그리고 2차적 자료들입니다. 1차적 자료들은 연구하고자 하는 이 특정 시대에 기술된 자료들을 의미합니다. 2차적 자료들은
역사가가 1차적 자료들에 근거하여 구성한 과거 사건들에 대한 설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학가 이 칼빈의 자료에 대해서 찾으려고 한다면 이 칼빈의 주석, 설교, 서신 이런 자료들은 1차적인 자료들이죠. 그리고 칼빈 전기라든가 이 칼빈에 대한 학술 연구 자료들은 2차적 자료들에 속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세심하게 연구해도 한계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한계는요, 이 인간의 유한성으로 인한 한계입니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사가는 이 과거에 대한 지식을 이 근사치적으로밖에 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것을 기술할 때 누가, 언제, 그리고 어디서 보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역사가는 이러한 상대성의 제약을 가진 이 출처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한계는 이 고의적인 왜곡입니다. 역사는 흔히 이 특정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오용되고는 했습니다. 교회사의 경우에도 신학적 혹은 교회론적 논쟁들에서 과거가 왜곡되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왜곡들에는 현재를 판단의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과거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과거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현재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비평이 추가되겠죠. 역사 비평에는요, 하등 비평과 고등 비평이 있습니다. 하등 비평은 바로 본문 비평입니다. 최상의 가능한 텍스트, 다시 말해서 비평적 텍스트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고등 비평은 이 출처나 문헌, 그리고 상황에 따라야 합니다. 이 출처로 말할 때 이 역사가가 의존하고 있는 출처의 배후에 어떤 출처들이 존재하는가, 그 출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인가, 사건의 발생과 그 사건의 기록 사이에 이 상당한 시차가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문헌은요, 역사가가 사용하는 문서의 저자, 연대, 그리고 스타일 등에 1차적인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 대한 탐구가 중요합니다. 그 사건의 이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역사에 대해서 어떤 견해들이 있을까요?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환적 역사관, 섭리적 역사관, 그리고 진보적 역사관이 바로 역사를 보는 견해입니다. 이 순환적 역사관은 우주는 하나의 경계를 가진 밀폐된 실체로서 그 안에서 계속 반복하여 순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주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돌아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 과거에 발생한 사건들은 같은 이유에 의해서 다시 발생한다. 이러한 사실은 이 전체의 운행에서 잘 드러난다.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들, 세계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이 우주의 구조는 변화시킬 수 없는 틀로 만들어져 있어서 역사 속에서 새로운 것들의 실현이나 인간의 개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브라만 사상, 피타고라스 사상, 그리고 플라톤주의에서 이런 역사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관은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견해였어요. 역사 기술에 있어서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 이래
순환적인 역사 이해가 만연했습니다. 한편 근세에 와서 이 보댕이라든가 니체 그리고 슈팽글레에게서도 이 역사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섭리적 역사관입니다. 이 역사관은요, 히브리인들, 초대교회 교인들, 그리고 중세에 만연했습니다. 모든 역사적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고입니다. 이 역사관에 따르면 운명론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역사관은요, 역사의 시작, 중간 과정, 그리고 종말을 전제로 하는 신형적 역사 이해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전, 성취, 그리고 완성의 개념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보적 역사관입니다. 이 견해는 계몽주의 시대의 낙관적인 세계관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역사 진행의 원동력으로서 하나님의 개입보다 인간의 능력에 중심을 둡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 법칙들에 의해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보슈에와 비코에 의해서 창시되었습니다. 이 섭리적 역사관과 진보적 역사관은 모두 역사에 있어서 진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섭리적 역사관은 역사의 원동력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역사에 있어서 궁극적인 성취는 영원 속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보적 역사관은 역사의 주체를 인간으로 이해하고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인 이 발전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성취된다고 봅니다.